네, 이어서 4단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단원은 소단원 지필평가하고 대단원 종합문제하고 두 종류가 있죠. 먼저 소단원 지필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4번 문제 먼저 볼게요. 나는 보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보기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원작 소설과 뮤지컬 대본을 비교하는 문제는 반드시 낼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선생님도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이 문제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한 문제로만 만족할 수가 없더군요. 네, 그래서 비교할 그런 대목이 아주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뭐 학교에서의 수업,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의 수업, 필기한 부분을 잘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소설과 뮤지컬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겠죠. 네. 자, 그래서 4번 문제도 자 보세요. 보기를 봅시다. 보기가 그러니까 소설이에요. 그쵸? 그분은 축축 늘어지는 청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며 이거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나 줄 돈 있으면 신발이나 새로 사 신으세요. 요즘은 애들도 저런 거 안 신어요. 말로는 잘 못하겠어서 너무 미안해서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분은 기어이 봉투를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교회로 하는 걸까?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무슨 냄새인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냄새다. 화장도 안 했던데 무슨 냄새일까? 이런 게 어머니 냄새라는 걸까? 아, 이게 어느 부분인지, 어느 대목인지, 어느 흐름인지 우리 알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보는 거죠. 나래요. 나가 바로 소설 우리가 읽은 그 보기에 해당하는 뮤지컬 대본이래요. 자, 그렇다면 나는 다 읽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그 마주치지 않을게요 라는 엄마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완득이하고 엄마가 그렇게 만났는데 아버지 완득이와 민구 삼촌이 옥탑방으로 들어서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맞닥뜨리는 그 장면,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심한 말을 하죠. 어머니가 놀라서 쫓기듯이 막 가시는 그 모습, 그런 게 나의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볼게요.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달리, 뮤지컬과 달리 소설은 완득이가 사건을 서술한다. 이거 맞아요. 맞죠?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있고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기 때문에 완득이가 주인공이죠. 완득이가 소설을 서술하는 거 맞습니다. 1번 맞아요. 첫 번부터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밑에 선지들도 같이 볼게요. 2번. 자, 나와 달리. 그러니까 뮤지컬과 달리 소설은 완득이와 어머니, 아버지가 등장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바꾼 거죠. 네.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이 씬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뮤지컬에서는 나오잖아요. 이번 선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자, 3번은 나와 달리, 뮤지컬과 달리 소설은 완득이와 어머니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뮤지컬도 소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대목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요. 지금은 갈등이 해소되는 그 단계가 아닙니다. 그쵸? 자, 4번. 뮤지컬과 소설 모두 어머니가 완득이에게 운동화와 편지를 건넨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알잖아요. 그쵸? 소설에서는 어머니가 처음 방문하실 때 편지만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런데 뮤지컬로 각색이 되면서 새로운 소재가 삽입이 되었어요. 그게 운동화였죠. 운동화, 빨간색 운동화를 엄마가 사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뮤지컬과 소설 모두 완득이가 어머니와의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소설에서 이 대목에서 완득이가 어머니와의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요. 사실 완득이는 어머니하고의 과거를 회상할 만큼의 어머니하고의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뮤지컬에서도 어머니하고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겠죠. 없어요. 그래서 5번도 전혀 틀린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그 6번 문제로 갈게요. 자, 보기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기억과 니은이 뭔지를 일단은 봐야겠죠. 자, 기억이 뭡니까? 기억과 니은이요. 기억은 운동화, 니은은 흰 봉투입니다. 자,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뭐를 표현하는 소재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뭐 어떤 거. 여러분, 그 운동화는요, 완득이한테 주는 선물이죠. 그렇다고 볼 때 어머니의 사랑 쪽에 그 감정이 실린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편지는 어때요, 여러분? 편지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죠, 물론. 그리고 완득이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정서가 뭐죠? 완득이에 대한 미안함. 맞죠? 미안함이라는 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 편지에서는 중요한 정서인데요. 그래서 6번의 답은 뭐 미안함, 뭐 미안한 마음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뭐냐?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소재를 윗글에서 두 가지 찾아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운동화, 쉼표, 흰 봉투라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흰 봉투는요, 두 어절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흰 띄어쓰기, 띄고 봉투라고 쓰셔야 한다는 거. 만약에 이 흰 봉투를 띄어쓰기를 안 했다면 그것은 그 주관식 서답형 문항에서 정답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답 인정 안 해줄 겁니다. 반드시 띄어서 잘 쓰셔야 합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시험에 그 문제를 낸다면 그런 거 주의하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은 자, 이어서 계속 문제풀이 합니다. 자, 5페이지에 15번 문제 볼게요. 나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가진 인물을 찾아 쓰시오 라고 했는데 자, 아주 쉽죠, 여러분? 사회적 편견 하면 우리 이 뮤지컬에서 바로바로 곧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발 가게 주인이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가게 주인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네. 그 인물로 등장 인물로 신발 가게 주인이 아니라 가게 주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게 그리고 띄어쓰기 주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단답형으로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이 가게 주인의 어떤 문제적인 그런 인식, 문제적 관점에 대해서 객관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그 소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회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이런 선입견, 부정적인 시선 이런 것들도 이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15번 관련돼서 여러분들 교과서 공부했던 내용, 필기했던 거 잘 다시 한번 보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 밑에 16번 볼게요. 보기는 이 글의 원작 소설에서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기가 소설인 거예요. 이 부분은 그 선생님이 진도 나가면서도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서술형 문제에서도 서술형 문제로 5점짜리를 달고 나왔고요.
이건 저도 이러고 싶어요. 예. 저도 뭐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다고요.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소설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인생의 정식 첫 시합날 1라운드에서 또다시 TKO로 패한 날 관장님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소설인데, 그쵸? 근데 뮤지컬은 그러니까 다 부분이 이 소설에 해당하는 뮤지컬 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달을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 자, 달을 봅니다. 실내 체육관에서 뭐 똥주가 막 도안득 힘내라 지면 안 돼 라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관장님은 완득이가 이제 많이 지쳤고 많이 맞아서 그만두자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완득이가 아니요, 저 이 시합을 끝까지 이 시합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챔피언한테 봐주지 말아라, 나 봐주지 말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기 장면이요, 체육관에서 챔피언을 만나서 경기를 치르는 그 장면이 뮤지컬 다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소설에서는 이렇게 짤막한 문장으로 표현이 된 것을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중요하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서술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조건을 보니까 완득이의 첫 경기 장면을 각각 어떻게 표현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자, 보기에서는 뭐뭐 했지만 다에서는 뭐뭐 했다의 문장 형식으로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필기는 교과서 찾아보면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우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는 이라고 해서 시작이 되어야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보기에서는 완득이의 첫 경기 날을 요약해서 서술했지만 다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자세하게 표현했다. 혹은 뭐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겠죠. 자, 다시 갑니다. 자, 보기에서는 완득이의 첫 경기 날을 요약해서 서술했지만 다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자세하게 제시했다, 표현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그 단어 차이, 어미의 차이, 이런 식의 약간의 문장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꼭 핵심으로 담아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소설은 요약적으로 짧게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제시했다는 거,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개의 그 단어들은 그러니까 보기를 설명하는 그리고 뮤지컬을 설명하는 그 주요한 단어들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반드시 외우다시피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소단어 문제는 다 마쳤어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네, 반드시 풀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선생님이 풀지 않은 그 문제들이 시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안 봐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대단원 종합 문제로 갈게요. 자, 대단원 종합 문제에서는요, 이 페이지에 1번부터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뮤지컬 완득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표현한다. 소설과 달리 서술자 없이 사건이 진행된다. 무대와 관객 사이에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노래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풍부하게 전달한다. 소품과 의상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징을 드러낸다. 답은 3번. 여러분, 뮤지컬은 무대 상연을, 공연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뮤지컬 대본이라는 것이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와 관객 사이에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니요. 엄연한 그 구분이 있습니다. 관객들은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무대로 뭐 이렇게 난입,
개입 뭐 이런 거 절대 불가하죠. 그쵸? 그 무대가 그리고 이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그 무대 단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방까지 접근할 수 없게 다 이렇게 구분선을 쳐놓고 막고 있잖아요. 예. 구분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4번 문제 갈게요. 아, 예. 아까 그 지필평가에서도 이 신발 가게 주인에 대해서 대한 문제가 있었죠. 네. 4번 문제도 가게 주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가게 주인의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직업을 무시한다, 학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한다, 외국인에게 편견 어린 시선을 보낸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대한다, 청소년들의 꿈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답은? 네. 3번이죠. 그쵸? 뭐, 저쪽 사람 같은데, 그리고 완득이하고 무슨 관계냐, 이러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하는 느낌이요. 하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보다 좀 밑에 있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어떤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5번 문제예요. 이 글에서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함과 사랑을 표현한 소재를 2가지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아까 지필평가에서도 이 문제 봤잖아요. 그쵸? 이 문제를 좀 다르게 뒤집어서 표현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필평가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정답은 뭡니까? 어머니의 미안함과 사랑을 표현한 것은 운동화, 쉼표, 흰 봉투. 그래서 여러분들은 흰 봉투 쓸 때 띄어쓰기를 반드시 잘해줘야 한다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 또 강조합니다. 알겠죠? 자, 넘길게요. 자, 4페이지에 마지막 문제 서술형 11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이거 또 나왔어요. 이게 왜 자꾸 나올까요? 중요하니까요. 그럼 선생님은 왜 자꾸 이거를 말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단은 보기를 재구성한 것일 때 재구성한 과정에서 드러내고자 한 새로운 가치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지필평가에서 풀어본 문제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도 부연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쵸? 자, 보기는 내 인생의 정식 첫 시합날 1라운드에서 또다시 TKO로 패한 날 관장님이 떠났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이 부분? 자, 그리고 단은요. 단은 지난 시간에 봤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경기 장면 있죠. 예. 그 시합날 그 체육관에서의 그 모습 있죠. 예. 그 장면입니다.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답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될까요? 조건은 보기를 다와 같이 재구성함으로써 달라진 내용을 서술할 것, 보기를 다와 같이 재구성함으로써 드러나는 새로운 가치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썼던 그 답에다가 가치, 새롭게 추가된 가치만 부연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보기에서는 완득이의 첫 경기날을 요약해서 서술했는데 다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으로 자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완득이의 의지와 성장이라는 가치를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맞죠? 그 장면에서 완득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모습 있죠. 자, 그것을 통해서 이 뮤지컬 작가님은 완득이의 의지와 성장의 그 과정을 자세하게 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쵸? 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문제를 몇 개만 추려서 본 건데요. 그렇게 시간 때문에 선별을 했다고 했는데 예, 그 선별한 문제가 예, 중요하지 않다면 선별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이 의도를 이 마음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대면해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힘들게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정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 오자마자 또 바로 시험을 쳐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험에 대한 그 부담, 그 공포, 예,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네, 힌트를 준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친구와 보지 않은 친구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본 친구들은 혹시라도 주변에 보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너 꼭 봐야 한다 라고 전해주세요. 네, 그런 착한 여러분이기를 선생님이 바라고 믿고 네, 그럴게요. 자, 여러분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집에서 공부 찬찬히 더 이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